사실 저희 강 팀장님하고는 몇 년 전부터 블로그라든지 통해서 소통을 하셨던 분인데, 실질적으로 얼굴을 뵌 건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현이 일을 도우는 이런 자리에 또 저를 초청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봄 햇살 같이 햇살이 좋던데, 오늘 같은 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건데, 사실 강의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느끼고 경험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셜웹 시대가 됐을 때에서 현재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소셜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블로그부터 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거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것들의 소셜한 가치를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강의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웹의 전반적인 발전 흐름부터 해서 SNS, 소셜미디어, 소셜웹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하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웹의 소셜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와 그리고 비즈니스의 핵심 특징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고, 마지막에는 소셜 마케팅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애기가 저기 15개월의 제 딸아이인데, 현재 100일 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예쁜 애기고요. 제 블로그의 기본 스킬입니다, 이게.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고, 제 블로그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윤상진이고 필명은 깜냥이라고 합니다. 깜냥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깜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깜냥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시나요? 얼마 전에 2009년도에 국립어학국어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요즘에 스펙 쌓기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스펙업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이렇게 어떤 말을 정할까 해서 선정을 했는데, 깜냥 쌓기라는 용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깜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깜냥이 이제 검은 고양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이제 검은 고양이 모양이 보이게 들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소셜웹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냈고요. 소셜웹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비타일스 쪽에 칼럼도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많이 접해보시고, 또 책들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웹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소셜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웹이 만들어지고 어떤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IT, 웹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벤처 신화가 무너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쇠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IT 산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업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야후, 이베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복지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웹 2.0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 IT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발전을 하면서 하다가 어떤 소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셜 웹으로 다시 쭉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웹 2.0하고 소셜 웹을 나누고 싶진 않은데, 웹 2.0의 큰 흐름의 하나로서 소셜 웹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소셜 웹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모바일 웹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태블릿 PC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모바일 유비쿼터 세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요즘에 소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소셜만 붙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웹 2.0 시대에는 2.0만 붙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됐었는데, 이제는 소셜만 붙이면 새로운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SNS란 무엇인가, 소셜미디어란 무엇인가, 소셜웹이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이게 뭐 구분을 하기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그것들에서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본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만 정립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SNS란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싸이월드가 거의 SNS의 저는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싸이월드도 다른 서비스들을 배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가장 시초는 싸이월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링크나우 이런 것들이 SNS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란 무엇인가? 사실 1, 2년 전만 해도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 소셜미디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 다른가 보면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뉴스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개인 미디어 형식이었는데 1인 미디어 형식이었죠. 근데 이것들에 소셜한 가치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같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서비스로는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별도를 해온 게 뭐냐면,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거든요. 어떤 학교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 관심사인 곳인데 이제 모이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정보를 또 많이 올려줍니다.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정보를 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뉴스를 봤는데 괜찮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 올려주게 되고, 또 올려주면 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추천을 하게 되죠. 라이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천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정보 공유 툴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소셜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웹은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모든 웹들이 소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뉴스 사이트만 가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소셜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소셜이 대세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웹 2.0도 웹의 큰 하나의 트렌드죠. 어떤 기술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의 큰 트렌드인데, 이거 트렌드를 이어받아서 소셜웹이라는 것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페이스북 많이 활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페이스북. 당신이 많으셔야 됩니다. 예. 사실 페이스북이 얼마 전까지만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관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또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셜웹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셜웹을 얘기하기 앞서 저는 그 기본이 웹2.0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가 이제 깜냥의 웹2.0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웹2.0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 시대 흐름이 봤을 때. 그럼 웹2.0의 그런 수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그 기본적인 철학이 참여 공유 개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이런 참여 공유 개방인데, 이런 그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거에 소통이라고 하는 기본 철학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소통하는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곽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말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거에 소통이라는 게 결합을 하면서 소셜랩이 되었다. 소셜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주요 서비스를 보면, 주요 서비스만 봐도 이제 그 개념들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웹2.0의 주요 서비스는 이제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UCC 동영상 같이 뭔가 사용자들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그 대표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셜웹의 대표 서비스는 SNS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사실 웹2.0 시대에는 콘텐츠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콘텐츠에 굉장히 집중이 됐었던 거죠. UCC 같은 경우도 동영상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서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입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도 포탈에서 블로그를 밀어줬던 이유가 어떤 포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블로그의 콘텐츠들을 검색 서비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포탈 쪽에서도 블로그 쪽에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이죠. 콘텐츠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소셜 시대가 되면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 좀 소외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소외되고 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콘텐츠 중심이고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자체의 중심에 관심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예전에는 누구나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었죠. 블로그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2, 3년 전이라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마다 블로그가 다 있었을 것이고, 한번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면서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보자 하면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많은 블로그들이 이제 계정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사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6년부터 만으로는 4년이고, 횟수로는 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글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하고 싶다라고 맞지만, 그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블로그가 많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좀, 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글을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 블로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콘텐츠를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콘텐츠들,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유통하는 쪽으로, 이제는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시면 기사라든지 이런 어떤 어디서 좋은 사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고 올려주거든요. 그 올려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통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자기가 만들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유통시키는 또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이 소셜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셜 네트워크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본은 UCC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UCC라고 해서 뭐 동영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저 플레이스 콘텐츠라고 해서 유저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가 다 UCC가 되는 세상인 겁니다. 보시면 뭐 사진, 뭐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링크도 그 UCC가 될 수도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140자의 문자가 UCC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양한 뭐 뉴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UCC가 좀 되는 것이고 이런 UCC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UCC들이 소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셜 매개체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 좀 혼란하실 수가 있는데 소셜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 어떤 그 오브젝트,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사진 같은 경우는 플리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플리커는 사진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UCC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유튜브는 동영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딜리셔스는 북마크를 통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학교. 사실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이제 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SNS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의 희석이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되지만 처음에 그 소셜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는 이 학교라는 걸 중심으로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소셜 웹 비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불과 작년 8월, 뭐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소셜이라는 걸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뜨는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딱 한 권. 소셜 웹 비행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성공적인 SNS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소셜 매개체가 딱 하나 있어야 된다. 딱 하나. 하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기획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서비스 기획을 이제 해봤었는데 계속 넣고 싶죠. 막 이것저것 넣고 싶고 뭐 이것저것 넣고 싶은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만든 사람 욕심이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결국 그 유저가 볼 때는 어느 어떤 딱 하나의 키포인트 하나만 갖고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소셜 매개체가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매개체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도 뭐 서비스 기획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하실 뭐 기획을 하실 경우에 어떤 걸 매개체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변화를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 매스미디어 부분과 인터넷 매스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전통 매스미디어는 뭐 사대 매체, 전통 대중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매스미디어는 예비 전령 이전에 어떤 포탈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때 어떤 배너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보면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 뭐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뭐 소셜 미디어, 또 SNS, 또 카페,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경험, 그런 관점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툴들이, 플랫폼들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흐르고 콘텐츠가 흘러가고 뉴스가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을 살펴보면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디어이고 이용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큰 가치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석 때 양가에 추석 선물로 이제 홍삼 양갱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이분들이 딱 까서 보니까
포장지와 그 안에 들어있는 양갱이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포장이죠.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그냥 흘러갔겠죠. 그냥 잊혔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거를 정부에 고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아이 뭐야 그냥 넘어가시겠죠. 근데 이 소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사진을 찍어놓자.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올라갔어요, 사실. 블로그에 올려놓고, 야,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아, 이런 거는 저기 어디다가 고발하면 돼요. 고소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 이런 기업들을 망해야 된다는 기업분들도 계시는 거죠. 뭐냐면, 예전 같으면 그냥 사라졌을 정보들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라졌을 정보인데 웹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트위터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분 뭐 그냥 그 비용도 안 들고 사실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올림으로 그런 어떤 경험을 공유함으로 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예전 같으면은 그 클라이를 거는 고객만 상대하면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클레임을 안 걸더라도 안 좋은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웹에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셜미디어의 파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죽었을 정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활용하는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 진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 부분은 사실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싸이월드가 SNS의 초창기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미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쪽에서 있던 이제 싸이월드를 벤치마킹해서 미국 쪽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SNS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페이스북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먼저 굉장히 활성화되고 페이스북으로 넘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이제 활성화되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싸이월드는 오프라인 인맥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싸이월드의 싸이 열풍을 경험하시던 분들이니까 싸이의 미디어피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밤잠 설치하면서 그 인맥들 파도타기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친구를 맺는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다들 이제 오프라인 친구들이나 이제 학교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또 그 회사 동료들 이렇게 모였었던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자기 사진 찍은 것들을 이제 올리는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싸이월드는 막혀 있는데 이것들은 타 사이트와의 연결을 좀 봉쇄가 되어 있죠. 거의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를 해보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온라인 인맥을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트위터는 3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많은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5000명 되신 분도 계시고 트위터 같은 거 10,000명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분들이 다 사실은 거의 만난 적도 없던 분들이죠. 사실 여기 강신다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냈지만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온라인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다. 요즘에 그 소셜 미디어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또 다른 점은 오픈 API를 통해서 사이트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이런 오픈 API가 웹을 소셜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싸이월드 같은 걸 이미 이제 그 2세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보면은 지인과의 일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2세대에서는 비즈니스나 취미 등의 관심 분야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의 소통 기능 변화. 이제 웹의 소셜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그런 매체입니다. 사실 예전 처음에 그 웹이 만들었을 때부터 그 스타워스리가 웹을 만들 시점부터 웹의 창시자는 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웹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포털들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들이 어떤 웹의 어떤 소통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 그 일반 개인들도 많이 그런 권력을 많이 뺏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웹 서비스들도 소셜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서 점점 소셜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셜화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 그 전통적인 소셜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 싶어보면은 뭐 예전에는 일반 그 단일 사이트 내에 댓글을 통한 소통 이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홈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 파소타기를 통해서 소통을 했던 것이고 또 블로그와 블로그 간의 소통 이거 같은 경우는 댓글이나 트랙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소셜 웹 시대로 넘어오면서 API를 오픈하는 거죠. 사이트들이 다 오픈을 해서 다들 서로 사이트마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서로가 서비스의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소통을 하게 되었다. 뭐 블로그부터 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는 연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 블로그에 글을 쓴 것들이 트위터로 일단 전송이 되고 또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 페이스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송이 되고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댓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실 블로그에 댓글이 안 달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댓글이 달리고 그쪽에서 누가 이렇게 RT를 날리고 뭐 이렇게 멘션을 줘가지고 아씨 블로그에 썰렁한데 댓글이 없어서 썰렁한데 블로그에 가서 댓글 안 나면 안 남기나 그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 반응을 살피고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래서 의견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들이 이제 뭐 트위터의 RT 기능이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라이크 버튼, 그리고 디스코스의 소셜 댓글 기능.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 블로그 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SNS로 보내기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뭐 페이스북으로 보내기부터 해서 트위터로 보내기, 뭐 어떤 다른 SNS, 믹스레이로 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소통의 어떤 그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범위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옛날에는 블로그에 녹화됐었지만 이것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뉴스 사이트나 뭐 블로그만 가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위터나 뭐 미투데이, 페이스북, 뭐 구글, 딜리셔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SNS나 이런 쪽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콘텐츠들이 확산이 되고 또 그거를 추천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자기 자신들의 SNS에 있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픽업이라고 하는 여기
이스토리에 저기 가시나님 운영하시는 그런 거기서 서비스하는 마이티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도 어떤 블로그라든지 뭐 뉴스 사이트뿐만 아니고 콘텐츠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활용을 해서 또 마이티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위젯을 설치하고 소문내기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SNS 쪽으로 콘텐츠를 많이 배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윈믹스라고 하는 게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치를 좀 해봤는데 뭐냐면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그 하단 쪽에 이렇게 위젯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내 블로그 글이 트위스터를 통해서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젯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들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로그 내에서 블로그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셜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그 뉴스 사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중앙일보에서도 소셜 댓글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셜 댓글이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이제 전통적인 디스코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요즘에 뭐 라이브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그 소셜 댓글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인들한테는 무료 배포를 하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비용을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뉴스 사이트 대수가 있고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콘텐츠를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댓글 달 수 있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 소셜 댓글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댓글을 남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댓글을 남기는 것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자기 SNS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비스 내에 있는 콘텐츠들은 또다시 또 그 소셜 댓글을 통해서 댓글과 함께 배포가 되는 것이죠.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타임 서비스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소셜 댓글 서비스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웹의 소셜화에 대해서 시사점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다른 SNS와 연결을 잘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이고 어떻게 다른 SNS와 연결하여 콘텐츠를 확산시킬 것인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언어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입소문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웹은 점점 소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잡다구리한 그런 서비스, 이렇게 어떤 그 소셜 댓글이라든지 뭐 추천 기능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소셜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셜웹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모든 분들에 한해서 소셜웹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세상에 도래해 있다. 이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셜웹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었는데 요즘은 하소연할 때 없으면 그 웹에다가 올리고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블로그 아이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 사이트가 있는데 블로그 아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킹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뭐 해킹 관련된 후원을 해준다 그리고 대처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신고를 했습니다. 해킹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한 이후 두세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제가 글을 남겼죠.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김희 원장님께서 예전에 간염하실 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거기다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두세 달 지났는데 아무도 얘기 없다. 딱 얘기를 했는데 글을 딱 올리고 진짜 한 몇 분 후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 원장님께서 댓글이 달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조사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막 댓글 달리시더라고요. 연락 좀 제발 해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제발. 그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불편하신 거죠.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보니까 결국은 그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 친구가 같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친구가 안 됐으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따지든지 뭐 따로 또 한 번 해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시 자기의 몫을 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걸 잘 활용을 해보시고 뭐 불만사항 있으면 단어 쓰지 마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블로그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을 하시는 거라든지 개인적인 거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제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도래했는데 이것들이 정보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와 뉴스를 매개체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소셜 상담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됐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제가 소셜 전문가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들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니 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제대로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 활용도 안 하고 어차피 블로그만 듣고 책만 보고 이런 분들이 소셜 전문가라고 해서 어디 가서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죠. 자신들이 경험을 해보고 그런 소셜한 가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자신들의 기존에 있던 그 자신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강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블로그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서로 같이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서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전문적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열정적인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썼지만 제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경험했고 뭐 어떤 것들 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책으로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한번 내고 싶다. 내 이름 숫자가 달려있는 책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제 15개월 된 딸아이가 작년 8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책을 막 쓰려고 막 했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미뤄졌거든요. 근데 애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를 키우면서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책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진짜 불굴의 의지로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열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쉽다는 거지. 뭐 블로그도 그렇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와이프가 블로그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와이프가 볼 때는 게임에 미쳐서 게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자기가 안 놀아주니까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랑이 운영하는 블로그야 하는 어떤 그런 거 했는데 이 사람이 알더라는 거죠, 블로그. 그래서 그래도 나름 유명한가 봐 이러면서 제가 블로그를 안 쓰고 있으면 왜 그걸 안 써요 지금 이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또 개인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인식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셜웹 비즈니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시발점은 소통이죠. 모든 그 소셜웹의 시발점은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사실 기업체나 개인들도 그렇고 어떤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광고를 하거나 뭐 뉴스에 나오거나 어떤 그 보도자료를 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밖에는 정보를 전달 필요 없었는데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시간 정보로 실시간으로 또 기업이나 개인들에서 정보들을 정보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 이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협업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 같이 연계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추구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연 기부를 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런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소셜웹 비즈니스의 그런 특징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셜웹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누군가 사기치다라고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은 없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슈퍼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오죠. SK 같은 그런 뭔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을들은 이제 죽어나죠. 근데 소셜웹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모두가 같이 이제 누군가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고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사실 소셜웹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잠입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어떤 기본 마인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소셜웹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거의 이제 여기에서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또 개인 브랜드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소규모 경제 활동 그리고 마케팅 앤 홍보 그리고 강의 앤 코칭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강의 그리고 소셜 커머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브랜드 구축 부분은 제 블로그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제 소셜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브랜드 구축, 개인 브랜딩
사실 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런 블로그가 있었고 이런 거 통해서 제 브랜드 업체가 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출판사 선택을 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책을 출판사에서 컨택을 받아들인다 자체가. 근데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 브랜드 건축이 돼 있고 또 기본적인 독자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개인들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런 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글쓰기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저도 기획 쪽 기획자로서 기획 일을 하고 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쭉 쓰면서 또 블로그 글 쓰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책 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 여러 군데 선택을 했었는데 21세기 복수 담당자하고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담당자가 바로 이렇게 원고 어떤 기획서를 제출했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저 이제 자기네가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 비즈니스 키워드라고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저자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자들 섭외하는 그 리스트에 저도 있었다 원래 있었는데 마침 내가 또 비슷한 주제로 컨택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저자 컨택을 하고 책을 이제 쓰시는 단계였던 거고 저는 이제 이미 원고를 다 마감한 단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는 이제 좀 더 빨리 출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좋았겠죠. 그래서 바로 컨택을 돼서 그쪽에서도 이제 오케이 하고 해서 제가 미래 비즈니스 키워드 시리즈 1탄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자기 매김이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저를 알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비즈니스 키워드의 그 시리즈물 중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우리 강신남님도 계약이 돼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강신남님 챕터 펼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2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2탄이 나와 있는데 김지연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장님께서 내신 책인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매체를 보면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브랜드 구축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유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글을 쓰고 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래야지 유명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많은 콘텐츠를 보고 그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게 되면 본인 자체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예를 들면은 김재원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굉장히 소셜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리시고 하면서 많이 올린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도 많이 이제 다니시고 그런 소셜 관련된 걸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전문 개인 브랜드 구축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좀 요즘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건데 애드센스나 프레스 블로그나 또 제이마케팅이 가능한 아이라이클릭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투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용돈벌이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각 정도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것들 보면 사실 예전에 그 뉴스나 뭐 뉴스에 어떤 자기 기사가 나오게 한다거나 어떤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보들을 많이 작용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그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객과 대화를 하는 거죠. 소셜 마케팅, 소셜의 핵심은 그 대화거든요. 소통이라는 자체가 대화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고객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용 안 들이고 거의 무슨 별다른 비용 없이 고객과 대화하면서 고객들을 만들어 나간다.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링크나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 링크나우의 뭐 블로그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강의나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강의나 코칭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블로그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대부분 소규모로 이제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실 거의 무료로 이제 강연을 하시고 사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별다른 다 친구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서로가 발표자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예전에는 무료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료로 많이 거의 전환이 됐어요. 뭐 5,000원에서 만 원까지 이렇게 제 돈을 내야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의사로 나오고 싶은 분들이나 어떤 뭐 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강의 능력을 좀 상향시키고 어떤 서로 스터디를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의나 코칭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체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또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화를 하는 거죠. 소셜 마케팅, 소셜의 핵심은 그 대화거든요. 소통이라는 자체가 대화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고객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용 안 들이고 거의 무슨 별다른 비용 없이 고객과 대화하면서 고객들을 만들어 나간다.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링크나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 링크나우의 뭐 블로그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강의나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강의나 코칭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블로그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근데 대부분 소규모로 이제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실 거의 무료로 이제 강연을 하시고 사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별다른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서로가 발표자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예전에는 무료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료로 많이 거의 전환이 됐어요. 뭐 5,000원에서 만 원까지 이렇게 제 돈을 내야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사로 나가고 싶은 분들이나 어떤 뭐 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자기 자신들의 강의 능력을 좀 상향시키고 어떤 서로 스터디를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나 코칭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체나 이런 쪽에 컨설팅을 또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나 코칭 쪽으로 웹 비즈니스, 그 소셜 웹 비즈니스가 또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또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링크나우나 이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맥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기획 중지를 하지만 뭐 영업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인맥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어떤 이런 링크나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인맥들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면도 와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받았어요. 그 이스토리랩 직원분에게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페이스북을 만약에 안 했으면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SNS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기회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혼자 바위 계란치기 식으로 이렇게 혼자 열심히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풍성한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 커머스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한 말 썼는데, 요즘에 소셜 커머스를 너무 대량 공동구매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소셜 커머스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셜 커머스는 공동구매이고, 이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동구매뿐만이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직거래라든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내 친구들이 있다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농산물을 페이스북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판매하시던데, 그런 형태로 좀 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티켓몬스터 같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자기네 강조하는 것 하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공유 버튼이에요. 공유 버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 공동구매로 해서 50% 할인된 어떤 걸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런 소셜 네트워크로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확산시킨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확산돼서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들이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소셜 네트워크는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유통되는 거는 처음에는 좀 더뎌요. 이게 더디고 더디게 확산되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언론 보도로 하는 기사를 보면은 이거를 오픈하고 몇 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가시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건데, 커질 건데, 일단 공동구매 형식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셜 마케팅 믹스, 소셜 5C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경영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4P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P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칸에다가 B칸에다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기만 하면 전략이 되는 것이죠. 4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마케팅의 핵심인데, 소셜 마케팅에도 이런 믹스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형화하면은
마케팅 전략 출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소개했고 이제 고안을 한 그런 전략 툴입니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셜 채널입니다. 사실 소셜 웹 속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일반 카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미디어프가 될 수 있고 뭐 싸이월드 쪽에서도 클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걸 활용할 것이냐 그거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 목표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소셜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소셜 채널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메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소셜 채널을 잡으시고 서브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가 메인 채널이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서브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KT 같은 기업에서는 트위터를 메인 채널로 잡고 있죠. 현재는 트위터를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수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체마다 어떤 그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채널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셜 콘텐츠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트위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채널들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채널들이 있을 것입니다. 메인으로 정한 채널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뭐 140자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큰 뭐 전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도 거기에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콘텐츠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고객과 어떤 뭐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런 단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셜 컨피던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인 거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객의 가장 훌륭한 마케터는 기업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을 진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고객을 어떤 볼테로 소통을 한다든지, 뭔가 고객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셜 컨트리뷰션 전략이라고 해서 또 사회 공헌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기존의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들과 소셜 마케팅이 가장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회 공헌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기부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이런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소셜 쪽으로 너무 서로가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서로가 사회 공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펩시 같은 경우도 슈퍼볼 광고를 하는 대신에 몇 초 나가는데 매덕을 하는 그런 광고비를 가지고 소셜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죠, 이벤트. 그런 것처럼 뭔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사회 공헌적인 부분을 또 많이 기업들에서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공익사업이나 기부를 통해서 그냥 회사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고객들과 이 가슴을 핫하게 하면서 뭔가
그 훈훈한 정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기부를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그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예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되게 기부에 인색했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좀 기부라든지 뭐 공익사업 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셜 마케팅이라는 거를 좀 완성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거나 뭐 트위터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자기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도 누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서로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다.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RT를 해주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런 기부나 공익사업 이런 사회공헌적인 부분으로 소셜 마케팅이라는 것이 완성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 날릴 수 있는데 5C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셜 마케팅 믹스 5C 전략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마케팅 전략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 툴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셜 마케팅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굉장히 뭐 웹에 많이 널려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 보면은 진실한 대화가 최선이다.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알 때 신중하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라. 가치를 창출하라. 그리고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라. 경쟁 업체를 비방하지 마라. 실수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정정하라. 이게 한 6가지 정도 적어봤는데 제가 볼 때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개인들이 만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자신이 블로그 운영하다고 하면 블로그 운영자 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뭔가 좀 자신의 개인 브랜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기업에서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케팅 사례들은 인터넷상에 그냥 널려있으니까 제가 오늘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그 블로그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풀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공헌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풀무원이 아주 사적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얘기부터 해서 개인들의 어떤 재미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 회사 뒷이야기들도 많이 올려오고 하면서 고객들과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 쪽에서는 풀무원 블로그가 가장 좀 재미있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사례를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라이크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처음에 소셜 플러그인이 나왔을 때 가장 초창기에 이제 이 리바이스 쇼핑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크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2라고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리바이스에 들어와서 나 이거 좋아해 하고 라이크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다 자신의 그 프로필 쪽에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친구들도 리바이스, 이게 내 친구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여기서 라이크 버튼을 한번 클릭을 했는데, 한 이후에 내 친구가 여기에 들어왔다 한다면, 내 친구가 여기서 라이크 버튼 클릭했다는 거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지게 되고 해서, 내 친구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걸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크 버튼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일로 피자 프로모션인데, 혹시 이거 활용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계시구나. 제 아내가 트위터를 안 하다가 이 프로모션 내게 듣고 트위터를 시작했어요. 저보고 팔로워가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이벤트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마케팅한 사례 중에. 그래서 팔로워 수만큼 이제 추가로 할인을 받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팔로워를 늘리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팔로워를 늘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전파가 확산이 되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도 입점 부분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야만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KTS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안티가 좀 많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다가 댓글 같은 거 올리고 하면 사람 댓글 같은 거 올리고 하면 답글 달아줘야 되는데 이 답글이 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벤트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또 연예인들을 활용한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여기 페이스북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라이크를 한다고 좋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는데 보면 어느 정도 활성화된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도 페이스북을 많이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케팅 사례 발표로 제 책의 마케팅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책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네, 두 분. 보신 분이 없어서 좋습니다. 네, 여기 오신데 다 가만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저 앞에 5번에 제가 기부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연을 들어오시고 오늘 제가 한 얘기들 거의 대부분이 다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또 한번 여기에서 사셔도 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에서 사평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판가 같은 경우는 저자가 스판가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스판가를 하시고 스판가를 하더라도 어떤 출판사가 이제 메인 돼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거이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서 저 스판가를 15번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해서 그런 관련된 리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트위터 상에서는 정지훈님이나 김지현님들이 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웹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수만한 분들이거든요.
정지웅님은 이제 제4의불이라는 그 책의 저자이시고 하이 컨셉의 하이터치라고 하는 블로그 운영하시는 유명하신 분이고 김지현님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공부장님 되시면서 뭐 현재까지 45권의 책을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서평 RT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주신 거죠. 출판사에서 요청해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다가 이런 소셜 사무소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했죠. 책 관련된. 그때 제가 물론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책의 홍보가 많이 되겠지만 어떤 페이스북 내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자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전에는 사실 저자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런 강연회나 아니면 뭐 책 출판 기념회 뭐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저자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자와 독자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저를 통해서 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이런 내 쪽에다가 서평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김정은 분인데 또 안재홍 그런 쌍둥이 아빠라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 서평을 블로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페이스북 내에다 올려주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소셜 마케팅을 활용하시든지 간에 좀 이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제 연락처와 SNS 계정들입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친구 추천해주시고요. 네. 트위터는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소셜을 사용하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 이제 제 모든 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로그도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한번 봐주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게 시계를 좀 봐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딱 맞췄어. 그런가요? 그럼 기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대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랑 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미래 부분은 이런 소셜한 것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웹 자체가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있는 기업에서 자바 개발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다들 어플리케이션 앱 만드는 쪽 다 자바 개발자에 다 이동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IT 처음에 닷컴 이제 한참 우리 벤처 열풍 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IT 쪽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IT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신랑감 미디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IT 쪽이 다 3D 업종이 되면서 올라가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웹 자체가 사실 저는 어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맵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PC에서 접속하는 맵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맵이 죽는다기보다는 PC에서 접속하는 맵이 아니라 모든 어디서든지 다 앱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바일 웹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웹 쪽으로 발전하면서 소셜은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사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도 얘기를 하지만 포스퀘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 증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고 어디서든지 뭐 글을 올린다든지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냥 PC에서만 쓰던 그런 맵 자체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조금만 조만간에. 특히 뭐 미국에서는 아이패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아이패드 쪽에서는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이 오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웹 시대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의 시대로 변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을 종이책을 썼는데 책은 많이 팔렸는지 요새 앱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예. 출판사들은 오늘도 통신사에 들렸다 나왔는데 아이패드나 아니면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네. 발산 준비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에게 이 종이책이 늘 이제까지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었던 얘기지만 종이책이 이게 앱이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러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창구가 나오면서 이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 이 책 자체도 QR 코드든지 RFID에 또 이렇게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앱에서 보고 종이책을 더 많이 사볼 수 있는 어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전 잘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뒷날은 생각이 바뀌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자께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책들도 좀 봤습니다. 아이패드 관련 책도 좀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들이 그 기존에 종이책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전자책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자책이라는 게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책이 중심이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 종이책을 추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장본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종이책을 사랑하느냐, 종이의 한계를 맡으면서 책을 봐야만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시대가 좀 들어져서 아직까지 전자책이 아직 활성화 안 됐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흐름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미국에서 전자책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책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킨들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가 굉장히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아이패드 자체에도 전자책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패드도 출시가 되고 갤럭시 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도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회사에 계시는 이사님이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좀 나이가 있으신데
그 서평 관련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패드가 나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면 종이책으로 400권이면은 그 소재를 꽉 차있는데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00권이 넘는 책을 다 아이패드 그 하나에다 넣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그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단말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전자책이 활성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종이책은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사실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블로그도 예전에 한참 다들 막 블로그 만들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들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다 넘어가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이제 틈새 시장을 개척한 거거든요. 전문적인 이용을 해서. 그런 것처럼 종이책도 그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 그것들은 이제 좀 더 인간적인 면에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종이책이 한계를 느껴가면서 손으로 진짜 많이 읽어야지만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종이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책들은 그러니까 전자책과 같이 상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자책은 또 그 템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재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격이 또 싸서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말기가 좀 더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전자책 분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이책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겠죠. 예.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 않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고요. 여기 책들 오늘 사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블로그 운영하기 어느 정도 지명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 시장에서는 첫 책이 나온 거예요. 첫 책. 입봉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저자의 지명도 가지고 책이 아직 팔리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씩 입소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사주시고 집에 가서 책을 다 사주시고 그리고 입소문을 내시면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